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의 김동현입니다. 전일 우리 코스피 지수는 상승 출발한 뒤 투신과 연기금들의 매수세가 이어지며 장중 내내 완만한 상승 흐름을 유지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상승 출발한 뒤 외국인들의 순매수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는데요. 시장은 지금 열리고 있는 FOMC 회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일 글로벌 증시는 미국 기대감으로 상승 마감했고 유럽은 경기 태세를 보이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우리 증시는 오늘 또 어떤 흐름을 보일지 오늘도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아데나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현재 이틀간 진행되고 있는 FOMC 회의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 마감했죠. 좀 더 자세한 글로벌 시장 마감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말씀하셨던 대로 미국은 상승 분위기 연출했고요. 반면에 스코틀랜드 독립에 대한 어떤 상황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유로존은 좀 하락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조금 특이한 상황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미국 같은 경우 일단 FOMC 조기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좀 완화되는 그런 분위기 나타났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오히려 기술주를 포함한 중소형 어떤 고퍼주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대형주에 대한 강세가 좀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조금 시장에 질적인 변화가 관측되고 있다라는 것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네, 이렇게 마감 포인트 살펴봤고요. 또 뿐만 아니라 중국의 인민은행은 5대 은행에 5천억 원 위안 규모의 유동성을 투입한다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이 소식도 전해주시죠. 예, 중국 어제 특히나 미국 증시가 상승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FOMC 회의에 대한 어떤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완화되었다라는 것이 첫 번째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중국에서의 어떤 중국 인민은행에서의 5대 은행으로의 5천억 위안의 규모는 이렇습니다. 실제로 우리 돈으로 따지게 되면요, 한 80조 원 정도 되는 규모고요. 중국 1년 GDP 국민 소득 대비해서 한 1%에 달하는 아주 큰 금액의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다만 문제는요, 과연 이를 놓고 부동산과 실질적인 실물 경제 간의 어떤 괴리를 줄일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회복을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중국 관련된 모멘텀 둔화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관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FOMC 회의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테이퍼링 이슈가 결국은 이번에 100억 달러 추가적인 축소로 인해서 추가적인 축소가 아주 심각하게 전망이 되면서 남은 잔존 물량은 한 150억 달러, 월간 국채 매입 규모 150억 달러 축소가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10월에 열리는 FOMC 회의에서는 완전히 테이퍼링 이슈는 종결이 되게 되는, 양적 완화 정책은 종결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시장은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서서히 지금 계속해서 시장 내 어떤 발목을 잡고 있는 이슈 있죠.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점차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치달아가고 있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난 며칠간 사실상 글로벌 시장, 우리 시장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 크게 흔들리는 모습 좀 나타났었고요. 어젯밤
시장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번 FOMC 회의에서는 테이퍼링의 축소만 있을 뿐 금리 인상의 가능성은 상당히 적을 수밖에 없겠다. 오히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초저금리 기조는 상당 부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어떤 그 발언을 기대를 하면서 시장 다시금 제자리를 지금 찾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형주의 강세가 상대적으로 돋보였던 하루였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 우리 시장에서도 서서히 지금 감지가 되고 있다라는 것 놓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 일단 그 순매도 그 거래소 시장에서의 순매도 부분이 어제 경우 나타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대형주에 대한 어떤 그 매기는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 이 부분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중국 관련돼서 조금 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 이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계속되는 이제 뭐 그 중국의 미니 경기 부양책 그리고 어제 나왔던 유동성 공급 부분, 시장에 어떤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요소가 되면은 분명하겠지만 하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시장의 신뢰를 얻기에는 조금 좀 미흡한 면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것, 이 부분 좀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하지만 주가적인 측면에서 중국 관련 경기 민감주들 주가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낙폭과대 외국인들도 그렇고요. 국내 기관들도 그렇고 지금 대형주에 대한 어떤 그 포트폴리오 재편성 그리고 대형주의 낙폭과대주를 중심으로 한 대형주에 대한 접근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 이 부분을 생각하신다면 이제 그 대형주들의 상대적인 반등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내일이면 FOMC 결과도 나올 것이고 또 모레에는 스코틀랜드 분리 독립 찬반 투표를 앞두고 있는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 투표가 끝나고 난 뒤에 우리 시장 영향도 좀 짚어주실까요? 일단 뭐 최근 이미 우리 시장 내에서 뭐 영국계 자금 많이 나갔다라는 그런 얘기 지금 그런 통계 지금 잡혀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시장 내 뭐 스코틀랜드 독립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 시장 내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 유로존에는 영향을 크게 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이 부분 상당 부분 이미 진행되어 왔던 그런 상황일 것이고, 다만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스코틀랜드가 만약에 독립을 한다, 안 한다에 따라서 좀 이런 유로화의 어떤 그 약세 강세의 기조가 조금 좀 변화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요. 어떤 그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겠다. 스코틀랜드의 독립 이렇게 된다면 상대적인 파운드화의 약세가 유로화의 약세를 또다시 그 유발을 시킬 것이고, 이 부분들로 인해서 달러의 강세는 조금 더 강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이런 그 환율의 변화 부분이 우리 주식시장에 이제 그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부분들, 외국인들의 기조에 어떻게 변화를 줄지 부분 꼭 유념 있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 스코틀랜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이슈가 지나가게 되면 또다시 유로존은 어떤 이슈에 초점을 맞추게 될까 생각을 해본다라면요, 여전히 디플레이션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분위기.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되는 디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그 주변 변수 체크, 스코틀랜드는 하나의 어떤 그 이슈 내지는 이벤트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가장 유로존의 어떤 그 투자 심리에 가장 기저에 깔려 있는 부분은 디플레이션이다라는 것. 그 디플레이션에 대한 상대적으로 시장 내 표출되는 부분은 유로화의 약세 분위기, 이런 부분들이 달러의 강세로 연결되고, 이 부분들이 과연 우리 시장 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를 고민을 하는 것이 지금 현재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좀 대형주 위주로 전략을 짜보는 게 좋을까요? 예, 저는 지금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주, 사실상 현대차와 삼성전자를 뺀 대형주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상대적으로 시총 대비해서 사실 최근에 외국인들 매수를 하는 거 보면 여전히 현대차와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 금액이 가장 많긴 합니다만은, 그 부분을 시총 비중을 생각을 해본다면 상대적으로 중립 위치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도 않는다라는 것. 그렇다면 그들이 과연 어떤 종목을 사고 있는가를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판단이 이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그 기관도 매수세에 지금 가담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 그렇다면 그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런 어떤 그 업종 내지는 종목은 무엇일까? 대형주 쪽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아무래도 낙폭 과대주 중심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낙폭 과대주들의 움직임, 뭐니 해도 경기 민감 대형주가 되겠습니다. 낙폭 과대주 중심의 대형주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고포주들 그리고
그리고 그 기술주에 대한 부분들, 지속 성장의 지속 여부 가능성에 대한 스크리닝을 지금 해야 될 시점이 왔다. 무조건적인 모멘텀에 의한 상승 시점에서 지금은 어떤 그 선별화되는 그런 시점으로 변화되고 있다라는 것. 그 선별화되는 변화의 기준은 뭐니 해도 성장의 지속성 여부다라는 것. 그 지속성 여부 꼭 체크를 하시면 성공 투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데나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님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시초가 공략주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상로의 한방 시작해보겠습니다. 샘플러시 이상로 멘토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도 역시 추석 연휴로 인해서 관심주가 없으셨습니다. 현재 전체 승률은 24승 18무 11패시고요. 오늘장 시초가 5% 공략주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출연을 하고 난 다음에 두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재미가 있는 시장은 아닌데 오늘 이 종목 좀 더 심혈을 조금 기울였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영흥철강 준비했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부터 한번 보고 말씀을 조금 드릴 건데요. 지배 구조에 대한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림을 토대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제일 위에 있는 게 바로 영흥철강이죠. 영흥철강이고, 무슨 일을 하냐 하면, 철강선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와이어 로드 그 부분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철강선. 자, 조선업종이 아니죠. 철강업종입니다. 자, 와이어 로드에 대한 일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원재료 하락에 대한 부분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거기 바로 밑에 보면 이제 상목광업이라고 있습니다. 상목광업이라고 있는데, 그 기업에 대해서 지분을 70% 가지고 있는데, 그 기업이 바로 냉연, 호일을 만들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용 스프링을 만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 자동차 시장 자체가 어떻게 되고 있죠? 급속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이 상목광업의 실적 또한 상당히 긍정적일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밑에 다시 한 번 더 영화예요. USA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영흥철강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법인, 그리고 중국 법인, 지금 미국 법인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지금은 철강 업종, 그 중에서도 와이어로드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원재료 개선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주가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우리가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고, 자, 두 번째 이슈인데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시노펙스라는 회사로부터 10월 10일까지 인수를 완료해야 됩니다. 바로 철강 포장재를 하는 사업을 지금 인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8월 달부터 인수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10월 10일까지는 그 부분이 완료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회사에 대한 시너지 효과 이런 부분 자체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포인트다 라는 거 우리가 조금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친환경 포장재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이 친환경 포장재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포장지입니다. 그런 모습 봤을 때 우리가 고속도로 같은 데 가면 트럭에 많이 실려 있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저것을 만드는 회사가 이제는 영흥철강으로 바뀐다라는 부분 우리가 조금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 영흥철강 같은 경우에 자산 가치가 상당히 뛰어난 회사입니다. 그래서 자산 가치가 항상 부각되는데, 예전에 뭐 신공항 테마로도 약간 엮여 있었던 적도 있었고요. 그만큼 돈이 많은 기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까지도 M&A를 꾸준히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 다각화를 추진시킬 때 M&A를 통해서 기존의 캐시카우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라인스타 시장 자체를 품고 있는 기업을 그대로 산다는 거죠. 자기네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진입장벽에 돈을 투여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은 그만큼 이어져 왔던 부분. 자, 상목광업을 인수를 했었고 바로 또 세화통운이라는 부분을 인수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철강에 대한 운수에 대한 부분이기를 모두 다 담당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생산까지 담당해내겠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겠고요. 자,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화면에 보이시는 게 바로 영흥철강입니다. 영흥철강이 주가 추이인데,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봉을 지금 한번 보시면 2010년부터 지금 나와 있죠. 고가 자체가 여기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거래량이 지금 여기 몰려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주봉을 분석하기 상당히 어렵죠. 그럴 때는 월봉을 클릭합니다. 자, 월봉을 클릭하시면 자, 평균 세력 단가 가격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가격대 기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중요한 가격 밴드 자체를 지금 다시 한 번 더 뚫기 상당히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대로 뚫어냈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밀려 내려오는 과정입니다. 과연 여기에서 이렇게 2년 동안 뚫기 힘든 구간 자체를 다시 한 번 더 밑으로 내려올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업의 다각화가 분명히 진행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신산업을 품고 있는 부분, 또한 원재료 가격 하락을 핑계로 삼아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은 지금 영흥철강 주가 자체가 지금 이 자리에서는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갈 확률이 더욱더 높다라고 저는 분석을 하고요. 지금 이 가격대 자체를 우리가 일봉상에서 맥점으로 활용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일봉상의 가격 밴드 잡아 드릴게요. 하단에 보시면 이 가격대 보이실 거예요. 이 가격대 상당히 중요한 자리인데, 자, 안에 수급적인 부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왜 이 자리가 중요하냐 하면요, 이렇게 하단에 보시면, 자, 어때요? 거래량이 튀는 데 비해서 손이 바뀌고 있는 과정이죠. 그럼 이 자리 자체가 상당한 맥점이 작용됩니다. 자, 맥점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작용을 했고, 그리고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종목의 주인은 누굽니까? 기관이죠. 기관입니다. 자, 기관이 사면서 올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관의 매수가 좀 더 부가적으로 더해졌습니다. 그럼 평균 단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과정 안에 지금은 요 라인 자체가 지금 1차적인 매수 밴드로 작용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차라리 오늘 갭 하락으로 시작하기 더욱더 낫습니다. 지금부터 하단 가격대는 우리가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면 틀림없이 크게 수익 날 수 있는 종목, 그렇게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자, 매수가는요, 시초가입니다. 여전히 시초가.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플러스 5%.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요 가격대죠. 2,400원을 손절선으로 타이트하게 대응을 하시면 틀림없이 좋은 수익 거두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시 이상로 멘토와 함께 오늘장 시초가 공략주 영흥철강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개장까지 4분여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장 전망과 출발 상황 분석을 스타인베스트의 윤동식 대표, 동양증권 W 프레스티지 센터의 정윤성 PB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윤동식 대표께서 오늘장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조금 애매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원래 같은 경우는 어제 조금 밀린 상태에서 장이 마감이 됐어야 되는데 어제 연기금이 그냥 불꽃 매수를 하는 바람에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래서 2042포인트에 어제 마감을 한 상황인데, 어제 만약에 61선이 좀 무너진 상황에서 한 2030포인트 정도의
장을 마감을 했다면 오늘 장이 긍정적으로 좀 많이 상승할 거라고 판단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조금 올린 상태에서 장을 마감했기 때문에 오늘 미국 증시, 미국 증시는 간밤에 중국 쪽에서 호재가 나왔죠. 5천억 위안화를 매달에 나눠가지고 경기 부양책을 발표할 것이다. 경기 부양을 할 것이라는 얘기 때문에 나스닥이나 S&P는 오른 상황인데 그거에 발맞춰가지고 오늘 우리나라 장세도 조금 오를 거라고 시장에서 어느 정도 판단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조금 오른 기대감 때문에 오른 지표 때문에 오늘에서는 2050포인트에서 어느 정도 좀 다시 한번 지지를 하거나 아니면 저항을 하거나 이 2050포인트를 뚫냐 안 뚫느냐가 가장 중요한 변수다 보니 이 포인트를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장 강세 예상 업종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윤승 PB님. 예, 인터넷 업종과 증권 업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업종, 특히나 네이버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 번쯤 정고점 트라이를 좀 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한 86만 5천 원까지 정고점을 찍고요. 70만 원대 초반까지 하락을 했던 부분이 있죠. 지금 최근 들어서는 네이버라든지 아니면 해외 업체들, 페이스북이라든지 왓츠앱 여러 가지 플랫폼을 통해서 사업 다각화를 하고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도 NIGN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아니면 이제 결제 시스템을 인수를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사업 다각화를 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플랫폼을 깔아놨었던 그런 인터넷 업종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다시 한 번쯤은 호황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이버라든지 다음 같은 경우는 한 번쯤은 계속적으로 향방을 지켜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권주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움직임이 좋다가 밀렸던 부분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오늘 한번 접근 가능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9월 17일 수요일 우리 시장 개장했습니다. 자, 먼저 윤동식 대표께서 개장 분위기 좀 짚어주실까요? 장이 긍정적으로 시작을 하네요. 7포인트 정도 상승을 할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 2050포인트에서 장이 시작할 거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2050포인트 선, 이 선을 어느 정도 지지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매우 중요한 것 같고,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7.59포인트 상승한 2050.51에서 시작을 했고, 코스닥 지수는 이제 570을 어느 정도 지지를 했네요. 일단 거래소부터 시장을 좀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거래소 시장부터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 증시와 맞춰가지고 가파르게 상승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2050을 좀 지지를 하냐 못하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단순히 지수만 놓고 볼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복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원래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아 시장에서, 신흥국 시장에서 한국 증시 빼고는 전체적으로 다 하락을 했습니다. 저번 주에도 그렇고 저저번 주도 그렇고. 그래서 하락폭이 한 2%가량 되는데, 작은 국가 같은 경우는 1.3%에서 2% 사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독 지수가 밀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신흥국 중에서는 유일하게 지수가 좀 덜 밀린, 0.8% 정도 하락을 했으니까 덜 밀린 상황인데, 이 지수가 2030, 40포인트에서 계속 지지를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글쎄요, 조금 원래는 종합주가 지수와 삼성전자의 차트가 매우 유사하게 움직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 차트와 종합주가지수 차트가 조금 요즘 상이하게 움직입니다.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주가가 올라가도 지수가 떨어지는 케이스가 있고요. 지수가 올라도 주가가 떨어지는 케이스, 이렇게 좀 흐리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그거에 맞춰가지고 트레이드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지수로 따지면 어느 정도 2000포인트까지 밀려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120만원 선을 견고하게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만약에 120만원이 이 선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면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오히려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이 변하지 않고 외국인이 꾸준히 매수를 해주는 패턴이 유효가 된다고 하면, 엔화 자체가 가파르게 약세가 되고, 그리고 유로화 자체가 가파르게 약세가 되고, 달러가 강세되고, 원화가 강세가 된다 한들 한국 증시가 2030, 40포인트에서는
대형주 위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전략도 유효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기분 좋게 상승 출발하고 있는데요. 일본 증시 출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는 강보합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0.23% 상승한 15,948.15포인트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 체크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현대차는 소폭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 포스코, 한국전력과 현대모비스까지 모두 상승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네이버 2% 넘게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호재가 있는 것 같은데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신한지주는 소폭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기아차는 소폭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SK텔레콤은 1% 넘게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소폭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KB금융도 소폭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입니다. 동서를 제외하고는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죠. 셀트리온과 파라다이스 모두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동서는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CJ 오쇼핑과 다음 CJ E&M까지 모두 소폭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업종들 굉장히 좀 분위기 좋은 것 같은데 분위기 좀 살펴봐 주실까요? 정윤성 PB님. 예. 지금 우선 코스피 거의 전 업종의 골고루 이렇게 상승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모습은 증권주네요. 증권주들 우리투자증권 2% 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삼성증권 전 증권사 종목들 모두 다 상승세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또 강세 예상의 업종이었던 인터넷 업종들 네이버가 2.2%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다음 같은 경우도 강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IT 쪽도 삼성 SDI를 중심으로 해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2.7%고요. 나머지 종목들 모두 다 강보합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주들 그동안 낙폭이 가장 컸던 섹터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최근 들어서 조금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이 3.08% 가장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도 강보합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너지 화학 섹터도 좋은 모습인데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가 2.6%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 S오일도 강보합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신 섹터만이 조금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SK텔레콤, LG유플러스 모두 약보합권이고요. KT만이 강보합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종목들 보시겠습니다. 게임주들 그동안 낙폭이 있다가 점차적으로 정고점을 다시금 한번 가는 모습인데요. 게임빌, 조이시티, 컴투스, 웹젠 모두 강보합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또 하나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엔터주들 오늘은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SM, JYP 엔터테인먼트 모두 약보합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업종 분위기 살펴봤고요. 이제 시장 수급 분위기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 모두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해주고 있네요. 그렇죠.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개인만 유독 82억 정도 순매도를 하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여지없이 개인은 6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 반면, 외인은 거래소 시장에서는 22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거래소 시장에서 58억 정도 순매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오랜만에 투신이 좀 역할을 하고 있네요. 22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 반면 금융투자에서는 2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도 오늘 7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데 금융투자의 힘이 좀 세졌죠. 요 근래 세진 걸 보면 금융투자도 이제는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매매 패턴에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투자도 좀 관심 있게 보시고, 다만 투신의 매도세가 어느 정도 이제 진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에는 강력한 또 연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연기금의 매수와 투신의 매수세가 유지가 된다고 하면 한국 증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개인과 외국인은 3억, 6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 반면 기관은 9억 정도를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 쪽에서는 코스닥 쪽에서는 유일하게 좀 매수를 하고 있고요. 7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 반면 투신도 좀 움직이고 있네요. 투신도 움직이고 있고 나머지는 어느 정도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까쯤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 애매한 패턴에 지금 놓여 있긴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수를 평가하기 지수를 보기가 조금 애매한 상황은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일본이죠. 일본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데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면
이게 주봉상입니다. 주봉상으로 NN 달러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주봉상으로 놓고 본다고 치면 2012년도 초반에는 이제 엔화 가치가 급격히 하락했을 때는 이렇게 급격히 하락했죠. 하락했을 때는 엔화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했을 때 이렇게 차트가 움직였었는데, 이거를 좀 오버랩 시켜가지고 일본 니케이 지수랑 이렇게 좀 합쳐보면, 엔화 가치가 이렇게 급격히 하락했을 때는 니케이 지수가 저점 대비 66% 이상 올라왔죠. 66% 이상 올라왔는데 반해 지금 엔화 가치가 다시 한번 하락해가지고 107엔.19달러를 19엔을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죠.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니케이 지수는 오히려 이거에 못 맞춰가지고 힘을 좀 못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일본 쪽으로 자금이 들어가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금은 꾸준히 유입되고 있고요. 테이퍼링이 오늘 시작하죠. 오늘 FOMC의 회의에서 결과가 나오는데, 만약에 양적 완화가 이제 끝났으니까 그 자금이 신규로 돈을 찍을 데가 없으면 어딘가에서 돈을 빼서 일본 증시로 돈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한국 증시가 된다고 하면 한국 증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다시 한번 가져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고 치면 한국 증시는 FOMC 회의 이후로는 어떻게 보면 강한 상승을 나타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보수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전략이 유효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시장 살펴봤고 이어서 외환시장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원달러 환율이 4원 70전이나 하락하면서 출발하는 모습인데요. 현재 외환시장 분위기 살펴봐 주시죠.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4원 40전이 하락한 1032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 1031원까지 하락폭을 키웠습니다만 반등하면서 이 시간 현재는 1033원 2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하락한 것은 미 연준이 이번 FOMC에서 상당 기간이라는 문구를 수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강화되면서 달러화가 주요 통화 대비 약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달러화는 지난 5일 발표된 미국의 8월 고용지표가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한 미 국채 금리의 급등세로 인해 대부분의 통화 대비 강세를 보여왔고요. 이번에는 기존의 전망과는 반대의 전망이 제기되면서 달러 매수 세력들에게 차익 실현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미국의 경제 지표들을 보면 수입 가격의 하락과 산업 생산의 부진, 그리고 어제 발표된 생산자 물가의 보합권 유지 등 미 연준이 매파적인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경제적인 근거가 아직은 취약하다는 점이 드러났고요. 여기에 월스트리트 저널의 완화적인 FOMC에 대한 기대감이 달러화를 차익 실현성 약세로 이끌었습니다. 현재 시장은 미 연준이 성명서 문구를 바꿀 가능성과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 모두를 열어두고 있는데요. 미 연준이 매파적인 반응을 보일 경우 달러화는 상대 통화들에게 일방적인 강세를 보이겠습니다만, 비둘기파적인 기대를 유지할 경우에는 상대 통화에 따라 차별화된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 연준과 유럽 중앙은행 그리고 일본 중앙은행 간의 통화 정책 차이를 반영해 달러화는 최소한 유로화와 엔화에 대해서는 강세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반면에 상품 통화와 아시아 위험 통화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강세의 정도가 약화되면서 방향성이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요국 간의 통화 정책적인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달러 강세는 그동안 위험 통화들에게는 그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고요. 이런 상황에서 발생하는 엔화와 유로화 약세는 엔캐리 트레이드와 유로 캐리 트레이드로 이어지면서 상품 통화와 아시아 위험 통화들의 강세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중국의 상품 수입 여력이 크게 줄어들면서 캐리 트레이드 동기가 약화되었고요. 이 때문에 이전과 같은 상품 통화와 아시아 위험 통화들의 강세를 기대하기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미 연준이 매파적인 입장을 드러내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본다면 달러원은 상승과 하락 어느 것도 쉽지 않은 양상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거래 범위는 향후 1020원대 후반과 1030원대 초중반 사이를 오가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030원이 1차 지지선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 외환시장 동향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돌발 종목입니다. 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가요, 독일의 유럽 최초로 전력용 ESS 공급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YD 온라인은 삼성전자에서 게임캐스트 운영 대행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드래곤플라이는 가속 스캔들 중 인기몰이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 종목 살펴봐 주실까요? 예, 먼저 삼성 SDI부터 보시겠습니다. 독일의 유럽 최초 전력용 ESS를 설치를 하기로 하면서 다시 한번 그런 삼성 SDI의 성장성을 좀 부여를 했습니다. 우선은 그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독일 전력 회사죠. 그 배막이라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그 에너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배터리 파크 준공식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서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를 탑재한 ESS가 변전소에 이제 설치된 첫 번째 사례로 이제 됐죠. 근데 이 규모가 이제 5메가와트 아워 정도 규모의 ESS 전력 공급 장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변전소에 설치되었다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부분 자체는 우선은 실질적인 부분에서는 뭐 큰 부분이 아닐 수도 있지만 앞으로 이렇게 비슷한 부분으로 전력용 ESS 같은 경우가 유럽 전역 수주로 확대를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호가에서도 3% 넘게 이렇게 강화해지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그 ESS 같은 경우는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질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2020년도까지 연평균 70% 이상의 고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우선은 그 규모 2020년도 정도까지 보면 거의 14조 정도의 시장으로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 SDI 그동안 뭐 전기차 쪽 우선 들어간다 아니다 얘기도 많았었지만 아무래도 실질적인 그 수익성 부분에서는 조금 약했던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ESS 시장까지 간다라고 하면 사업 다각화의 포트폴리오 측면에서는 주가 레벨업 부분 한 번쯤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급 체결 같은 경우가 아직 어느 정도의 그런 가시적인 부분은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호가 이후에는 상당히 다시 한 번쯤은 제재를 돌려놓기도 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차, 3차 수주를 확인하면서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 보실 종목은 YD 온라인입니다. 오늘 그 상한가의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요. 삼성전자의 미디어 서비스죠. 게임캐스트의 운영 대행을 맡는다는 소식에 의해서 상한가의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우선은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모바일 게임자 사용자들 같은 경우가 그 라이프 사이클을 맞춰서 이제 게임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게이머들의 뭐 표정이라든지 목소리를 원터치로 쉽게 녹화할 수 있는 신개념 미디어 서비스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게임을 할 때 그냥 게임을 서로 온라인에서 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뭐 예를 들어서 얼굴이라든지 아니면 캐릭터 아니면 목소리, 채팅 그런 것들 통해서 또 다른 재미를 누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기존과는 좀 다른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상한가 부분은 지금 잔량이 220만 주가 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장에서도 조금은 그 깜짝 서프라이즈 소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한가가 만약에 내일 정도까지도 한 번쯤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파생적으로 계속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드래곤플라이인데요. 지금 가속 스캔들이 중국에서 그 게임이죠. 신작인데 이 부분 중국의 흥행 소식에 의해서 오늘 상한가의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중국에서 뭐 흥행몰이 한다라고 하면 급등 양상이 많이 있었는데요. 특히나 게임주들 드래곤플라이는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신고권도 계속 갱신하고 있지만 드래곤플라이는 어느 정도
하락폭이 컸었죠. 왜냐하면 2011년도에 39,700원이 고점이었는데 현재 주가가 거의 8,000원대 후반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에 대한 전고점까지 트라이도 한 번쯤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모바일 게임 업체에 비해서는 조금 수익성 부분이 약했던 부분 때문에 상당히 주가가 많이 밀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가속 스캔들 같은 경우가 현재 인기 순위 한 5위 정도 3개월째 지금 이 정도 수준을 계속적으로 가고 있고요. 다운로드 수도 지금 550만 회를 넘기기도 지금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부분과 또한 드래곤 플라이 같은 경우는 바이두와 이제 손을 잡고 현지화 과정을 거쳐가고 있기 때문에 제2, 제3의 가속 스캔들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투자증권입니다. 실적 개선 및 배당 확대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애플 아이폰 6의 수혜주죠. 아모텍이 2거래일째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양홀딩스는 현금 유동성 확보 소식에 신고가를 기록했는데요.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예, 일단 우리투자증권부터 보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고배당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7월 달부터 주가가 8,800원, 9,000원 이 선대부터 한 30% 정도 올랐죠. 30% 정도 단기간 두세 달 사이에 12,000원까지 올랐으니까 30% 정도 오른 상황인데, 일단은 배당을 많이 해준다라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배당과 배당 확대와 실적이 어느 정도 개선된다는 이제 보도와 뉘앙스가 기업의 발표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급하게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수급만 놓고 보더라도 기관과 외인의 적극적인 매수가 연이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5만 주 가까이 외인이 샀고, 그제 같은 경우는 14만 주, 15만 주 이렇게 많이 외인과 기관이 꾸준히 산 상태에서 결국은 개인들만 꾸준히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걸 보면 수급은 전반적으로 좋게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멘트를 했던 것처럼 찬바람이 이제 솔솔 좀 불어오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불면 뭐가 생각나냐면 호빵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배당주가 생각이 나죠. 배당주가 생각이 나기 때문에 보통은 기관 투자들 같은 경우는 10월 달 중순부터 배당 투자들, 배당 종목들, 배당 주에들은 관심을 가져가지고 트레이드에 임해서 종목을 편입을 하는 경향이 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의 분들이 대다수이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기관 투자자나 외인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선취매를 먼저 해서 자리를 딱 꿰차고 있어야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고배당을 줄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제부터는 9월 달부터는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우리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타 증권주에 비해 가파르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가파르게 많이 올라오는 걸 보면 배당을 받기 위해 접근하는 전략보다는 지수가 향방이 2100포인트, 2050포인트를 돌파할 거라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좀 움직이신 게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증권 중에 대표 중인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가파르게 올라온 것을 보면 향후에 차트가 우상향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만약에 2050포인트, 오늘 같은 경우는 13포인트 정도 상승을 하고 있네요. 2050포인트, 2100포인트 이상을 상향해서 돌파를 한다고 하면 증권주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배당을 많이 해주는 증권주들에 대한 관심도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아모텍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플 6죠. 언제부터 팔지는 모르겠는데 공개를 했죠. 추석 지나고 공개를 했는데, 핸드폰 안테나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여질 수 있고요. 안테나 부품이 판매가 좀 안 돼가지고 과거에는 좀 주가가 하향으로 돌아섰는데 매출 감소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밀려 있었던 상황인데, 아이폰 6 수혜주로 인해서 아모텍이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폰 같은 경우는 예약자가 200만 명, 400만 명 이렇게 돼가지고 프리미엄도 2배, 4배 붙었다 그러는데, 글쎄요, 열어봐야죠. 판매를 한번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1차국에서는 긍정적인 판매가 나오지 않겠는가, 그리고 기대가 크니 판매가 많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과 관련된 이제 LG 디스플레이도 그렇고요, LG 노텍도 그렇고, 아모텍도 그렇고, 애플과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주가가
어느 정도는 기대 심리, 그리고 애플이 아이폰 6를 판매를 시작하는 날까지는 지속적으로 조금 주가가 긍정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 제가 말씀드린 그 시간까지는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고 보시는 전략도 유효하고 보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좀 갭이 떴죠. 갭이 떠서 시작을 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시가가 좀 높게 형성돼서 좀 주가가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주봉상으로 보면 12,000원대 좀 매물대가 있네요. 그리고 수급만 놓고 보더라도 개인이 전형적으로 좀 살아가는 종목이고, 기관과 외인 같은 경우는 조금 매수를 강력하게 한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애매한 상황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형적인 이 12,000원 선에서는 거래량이 조금 많이 동반돼서 뚫어야지만 12,000원 선이 강력하게 돌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신규로 편입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거래량이 강하게 터진 후 12,000원이 일봉상으로 그렇고, 주봉상으로도 그렇고요. 12,000원을 강하게 돌파하는 21선, 61선을 뚫는 후에 들어가시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신규로 편입하신 분들은 조금 관망하시는 장사가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8,000원대, 9,000원대 난 샀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난 가져가겠다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괜찮습니다. 가져가시는 전략도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삼양홀딩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양홀딩스 같은 경우 이제 현금 유동성 확보한다고 해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 2,400원 정도 상승해서 86,200원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삼양홀딩스 자회사인 삼양바이오팜이 현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지분을 처분하기로 했다. 처분 금액이 203억 정도 된다. 이건 자기 자본 대비해서 9.8%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뉴스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합니다. 왜 애매하냐면, 샜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뉴스가 새가지고, 소문에 사서 주가가 가파르게 오른 후에, 뉴스가 나온 후에 주가가 하방으로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시가에 고가에 상승됐다가 주가가 밀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현금 유동성을 확보를 해서 향후에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좋은 시그널이 발생이 된다 하면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지만, 이것도 이제 단순하게 일봉상으로만 놓고 보면 계단식으로 상승을 하는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착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요. 주봉상으로만 놓고 보면 전형적인 이 가격대 8만원, 9만원 이 가격대에서 항상 부진하죠. 그러니까 이 가격대를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뚫느냐, 과연 현금이 확보된 203억을 가지고 무엇을 할 거며 어떤 쪽으로 매출을 발생해서 시그널을 잡을 거냐에 따라서 이 지속적인 8만원, 9만원대의 가격을 돌파할 수 있느냐가 가장 관건이 될 거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눈여겨보시고 투자하시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종목 이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세계입니다. 실적 개선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제2별 뮤즈먼트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증과 일본자금 유치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원산업과 또 신우가 함께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경원산업의 종속회사인 선포커스가 신우를 인수한다는 보도가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예, 먼저 신세계부터 보시겠습니다. 오늘 1.9% 상승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실적 부분이 클 텐데요. 우선은 매출액 같은 경우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 증가를 했고요. 우선 영업이익 부분도 거의 53% 뛴 94억 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추석 효과라든지 아니면 감가상각비도 어느 정도 부담이 해소가 되고 있으면서 조금씩은 이제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한 유통 채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좋아지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는 박스권에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23만 6천 원이죠. 근데 이쪽에서 우선은 23만 9천 원 이상
부분에서는 또 어느 정도 매물대가 좀 현재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뚫어주기 여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 1, 2% 정도 올라가는 부분에서 좀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그냥 우선은 그 중국 관광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의 그런 소비 외에는 신세계에서는 아직까지는 큰 트렌드를 찾기 힘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거는 JB 뮤지먼트입니다. 우선 일본 자금 유치 소식에 의해서 오늘 같은 경우는 10.26%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 일본 자수다 상장사로부터 75억 원 규모의 투자금을 유치했다는 소식에 의해서 지금 급등세에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유상증자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규모가 거의 132억 원 규모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JB 뮤지먼트 우선은 최근 들어서 자금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를 할 수 있는 그런 호재로서 지금 좀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작은 부분 상당히 좀 좋은 부분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쪽 재무제표를 보면 우선 당기순이익단에서 거의 100억 원에서 200억 원 규모로 계속적인 적자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무제표 상에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이런 기업들의 경우는 이런 투자금을 유치를 했다든지 아니면 유상증자 부분이 상당히 큰 호재로서는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가총액 1,000억 원에서 당기순이익 마이너스다는 어느 정도는 해소를 할 수 있냐라는 부분이 가장 관건일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그런 유상증자라든지 그런 부분은 시장에서 오늘까지 해서 전부 다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실적 부분이 확인이 되지 않고서는 좀 접근하기는 힘든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경원산업인데요. 경원산업 8.8%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우를 인수한다는 소식에서 급등을 하고 있고요. 신우도 피인수 업체로서 6.02%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인수를 할 때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 부분이 기존의 사업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냐 아니면 생뚱맞은 그런 M&A냐가 가장 관건인 텐데요. 경원산업 같은 경우는 시너지 효과가 보여지고 있다라고 시장에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원산업 같은 경우는 태양광 발전 사업화 다각화를 위해서 지금 신우를 270억 원에 인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그 태양광 산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신우를 인수했다는 건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단기적으로 호재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지금 음봉을 그리면서 꼬리를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오늘 이런 호재는 작용을 했고 조금씩은 그 차익 매물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갭상승을 했던 부분은 메꿔줄 수 있는, 즉 조금 더 하락의 움직임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접근하기는 쉽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롯데케미칼입니다. 3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컴투스입니다. 컴투스가 이제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세 등등하죠. 서머너즈워의 흥행 돌풍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AP시스템은 중국발 투자 수혜 기대감에 역시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일단 롯데케미칼부터 보겠습니다. 정유화학주 안 좋죠. S51 락인 했어가지고 48,000원대 락인이 아마 있었죠. 그래서 주가가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거에 맞춰가지고 정유화학주 관련된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패턴이 여지없이 나왔었는데,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이 긍정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2.96% 상승해서 5,000원 정도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저는 정유는 관심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유는 관심 종목에서 일단은 제외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S51 같은 경우보다 낙인 물량이 3,000원인가 됐었죠. 그 물량이 있었기 때문에 정유화학주들이 전체적으로 약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를 하고 S51 같은 경우는 요 근래 45,000원대로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기술적 반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느 기업이건 어느 업종이건 전체적으로 매일 음봉이 생겨가지고 주가가 하락하는 패턴은 전형적으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정유 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는 전략이 좋긴 한데, 다만 염려스러운 부분은
뭐 50%, 70% 이렇게 새로운 섹터를 형성해가지고 새로운 모멘텀을 받아가지고 주가가 상승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정유 화학 업종에 대한 시선은 부정적으로 가져가시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술적인 반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관심 가져보시는 전략도 좋기 때문에 롯데케미칼뿐만 아니라 에스올 같은 기업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관심 가져보시는 전략도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컴투스 종목에 대해서 보실 건데, 야, 이게 좋죠. 18,000원짜리가 15만원까지 한 10배 가까이 주가가 올라간 상황에 밀렸다가 다시 한번 12만원을 바닥을 찍고, 어제 같은 경우는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오늘 같은 경우도 3%, 4%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이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기관 준비, 전문 투자자죠. 전문 투자자 같은 경우는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전략도 유효하겠지만, 만약에 개인이 이 장세에 맞춰가지고 컴투스랑 게임빌, 위메이드 같은 종목을 트레이드 하시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미 수익을 냈던 분이라면 관심을 안 가지시고 여기까지만 수익을 내고 난 나가겠다 하고 그냥 종목 삭제하시는 종목 전략이 유효하다고 판단되고 있고, 만약에 시장에 예상하는 대로 3분기 실적이 나온다 하면 컴투스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향후에 20만원까지 가파르게 상승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수급의 힘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차트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수급을 맞출 수 있고 차트를 어느 정도 만질 수 있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눌림목이 와서 13만원 선이 온다고 하면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전략도 유효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AP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 같은데, 주가가 우향으로 쭉 밀렸었죠. 쭉 밀렸었다가, 최고가 13,000원, 14,000원 대비해서 7,000원까지 거의 반토막 난 상황에다가, 중국 쪽에서, OLED, 괜찮다. 향후에 중국발 투자가 수혜가 기대가 된다. 그래가지고 주가가 올라가 있는데, AP 시스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맨날 얘기 나오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A3 라인 증설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 장비를 댄다. 그래가지고 매출이 올라간다. 이 얘기 한 3년 됐습니다. 3년 됐는데 매년 이 시기만 되면 똑같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만약 매출이 중국 쪽도 나오고 디스플레이 쪽에서 A3 라인을 가동을 한다. 설비 투자를 증시를 한다 하면 기대감에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 있겠지만 그 선에서 매수를 하시는 전략도 유효하지, 아직까지는 확정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보시는 전략은 조금 수급적으로 보나 단기적으로 보나 기술적으로 대응하시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타인베스트 윤동식 대표, 동양증권 W 프레스티지 센터의 정인성 PB님과 함께 오늘장 특징주 분석해봤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인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먼저 화면으로 함께 전략 만나보시죠. 최희승 차장님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흐름은 양호하다. 차익 실현을 경계하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정영훈 팀장님입니다. 미국과 중국 호재 소식에 투자 심리가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혜란 연구원입니다.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우세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김현겸 주식팀장님입니다. 연기금의 강력한 의지, 기관 관심 종목에 집중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상현 대리님입니다. 미국 시장 FOMC 우려가 해소되면 포트폴리오를 유지해보자라고 전략 세워주셨네요. 오늘은 동부증권 방배지점의 김혜란 연구원과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우세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세한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주요 이벤트들 앞두고 있어가지고 이제 투자 심리는 관망 심리가 우세한 모습인데, 장 초반 이제 기가 외국인들 동반 순매수에 힘입어가지고 시장 반등세는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이 기간 조정 안에서도 계속 변동성 장세에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제 이런 주요 이벤트들이 임박해 오면서 이제 경계감들이 미리 시장에 선 반영되면서 오히려 반등세에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라 보고 있고요. 이벤트 결과가 시장에서 이제 기대했던 거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은 우선 코스피는 2020, 30선에서의 하방 경직은 확보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이제 전 고점이 2080선 수준 회복 시도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지표 이제 8월 산업생산,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 지표 발표 있으니까 확인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FOMC 회의가 16일, 17일 있는데 100억 달러 정도 추가 양적 완화 축소가 될 것은 거의 확실시 보고 있는 상황인데 추가적으로 이제 출구 전략 관련해서 구체적인 추가 힌트가 나오는지 여부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스코틀랜드 분리 독립 찬반 투표 18일날 앞두고 있어가지고 우선은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야기할 만한 이벤트들이 계속 앞두고 있지만 우선 시장은 단기적으로 반등세 이어지면서 정고점 수준까지는 회복 시도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일 최근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불규칙한 매매 패턴 보여왔는데요. 우선 전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소폭 반등하는 모습에 이어서 이제 이런 대외 불확실성이 완화되거나 해소된 이후에는 오히려 외국인 매수 재개가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7월 이후에 지금 외국인들이 꾸준히 비중 늘려가고 있는 업종들, 이제 정책과 관련된 내수 경기 민감주들, 철강, 은행, 건설 업종, 정책 효과 계속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실적 모멘텀 감안한다면은 연말까지 주도주로서 위상 좀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관심 필요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는 이제 화학이라든지 IT 가전 자동차 부품 업종 같은 경우에 이제 하반기 이익 전망치 대비해서 굉장히 주가가 이제 엔화 약세, 달러 강세 때문에 저평가 영역에 미리 선 반영돼서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런 업종들에 대해 가지고 매수 접근 유효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부증권 방배지점의 김혜란 연구원과 함께 오늘장 핵심 전략 세워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장 저가 매수로 오장 역전을 노리는 시간 역전의 맹수 예병군 멘토입니다. 자, 장 출발한 지 또 한 30분 정도 지났는데요. 시장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54 위를 바로 올려놓았죠. 그죠? 제가 2048을 저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저점을 살짝 깨고 내려갔어요.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단기적인 흐름에 불과했다는 거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50포인트까지의 빠른 반등이 주요 관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50포인트 올려놓았죠. 그죠? 2054까지 지금 올려놓은 상황이고 코스닥은 여전히 변동성 랠리를 겪으면서도 574 윗선으로 지금 또 올려놨어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결국은 상승장이라는 얘기입니다. 동반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고 며칠 전에 있었던 동반 하락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 없는 동반 하락이라는 얘기까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참고가 됐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지수적인 부분이나 그 다음에 종목적인 부분에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충분히 어떤 해답을 조금 찾으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뭐하러 이런 얘기들을 쓸데없이 자꾸 드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길을 잡고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마 수익에 도움이 되고자 드리는 얘기인 만큼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또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종목들 좀 살펴보면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강조 많이 드렸던 문화 콘텐츠 쪽이죠. 그죠? 이 문화 콘텐츠 쪽에 소리바다가 이제 52주 신고가를 오늘 만들었습니다. 4,190원까지 갔다가 밀려 내려오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런 4,000원 선을 뚫고 지금 4,000원 선대에 또 지지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이 5월 달부터 여기 출연해서 이 역전의 명수 시간을 통해서 소리바다 2,800원대에서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제 4,000원 선을 훌쩍 뛰어넘는 모습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은 중장기 투자입니다. 뭐에?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의 중장기 투자라는 얘기예요. 주식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요. 자, 대형주. 저도 이 종목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마음고생도 하고 때로는 또 기쁘고 이렇습니다. SK 하이닉스. 대형주다 보니까 자, 주가 조정을 받고 또 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상승 가닥 속에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44,000원대 위를 올려놨죠. 결국은 이렇게 많이 흔드는 것은
여러분들, 즉 개인들의 심리를 흔드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버 반도체 많이 빠졌었죠. 결국은 지금 다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를 해보세요. 이건 뭐냐면 결국은 가야 될 쪽인데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게 되면 기관들이 쉽게 안 보냅니다. 거기서 많이 흔들죠. 많이 흔들고 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흔들려 버리면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이런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해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 점도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모습들에서 여러분들 좀 체크를 자꾸 해보십시오. 결국은 시장은 가는 쪽은 분명히 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일 간다 확 간다 시장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애니메이션 관련주들 지금 오늘 한번 봐보세요. 레드로바 또 오르고 있죠. 손오공 또 큰 폭의 상승을 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신고가를 만들기 위해서 또 가고 있어요. 오로라 마찬가지입니다. 삼성법사 어제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자, 대원 미디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런 종목군들, 즉 제가 무형의 가치가 유형화되는 것들, 문화 콘텐츠 쪽,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이쪽에 대해서 정책적, 산업적 호재가 이루어진다. 거기다가 실적까지 받쳐준다면 이제 그 위주의 어떤, 바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즉, 밸류에이션이 부각이 될 것이라는 얘기 계속 드렸습니다. 자, 이걸 생각해 보자고요. 사물 인터넷이에요. 사물 인터넷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자, 이 사물, 우리가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여러분들이 전화만 거신다고 스마트폰을 사지는 않습니다. 전화를 건다는 것은 그냥 이건 피처폰하고 똑같은 기능이에요. 근데 이 스마트폰은 여러 가지를 제공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문화 콘텐츠와 관련된 제공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음원, 그죠? 삼성전자의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때문에 소리받아 지금 더 신고가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음원, 그 다음에 새로운 만화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 여행을 갈 때, 사실 차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애들한테 영화를 보여주거나 만화 영화를 보여주는 건 좋지는 않다고 해요. 아이들 눈의 건강에.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울지 않게 만들려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이 무형화된 가치들이 이제 유형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간다 또 간다인데 아마 생소한 또 섹터를 제가 좀 여러분들 들고 나왔습니다. 철강업황이에요. 오늘 저녁에 방영될 저녁 8시에 방영될 수익을 말하다 해서 이 철강업황에 대해서 자세히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꼭 좀 시청해 주시고요. 자, 이 철강업황이 왜 가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원자재 업황 중에서 이 철강업황이 지금 저는 탑픽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원가, 판가의 갭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원재료 가격이 인하가 되면서 하향 안정화가 되고요. 지금 이 판가, 즉 판매하는 가격에 대해서는 지금 위쪽으로 자꾸 판가가 높아지고 있죠. 물가가 올라가니까 물론 따라가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 철강에 대한 부분들, 자, 중국 철강제를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베트남 쪽에서 뭐 철강 수출에 대해서 이제 금지 조치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대한민국 철강 업황들의 앞으로 쇼타임이 펼쳐질 공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쇼타임에 대한 부분들인데 그 철강 업황들을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이 철강 업황 뭐가 있는지를 한번 봅시다.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포스코가 있을 거고요. 그죠? 포스코. 최근 들어와서 이제 포스코가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현대제철 역시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현대하이스코, 그죠? 현대하이스코는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다가 지금 조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정이 들어오면서 현대제철하고 포스코가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NI스틸이 최근 들어와서 한 몇 거래일 만에 지금 급등이 좀 나오고 있죠. 그죠?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세요. 결국은 바닥권역을 회복하고 올라오고 있다는 거. 금강철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올라오고 있는 중간에서 횡보구간대를 어느 정도 거쳤어요. 하락은 있었지만 결국은 다시 올라오고 있는 섹터라는 거 분명히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자, 이 NI스틸, 금강철강, 한국주철강은요. 위에 있는 포스코, 현대제철, 현대아이스코는 성격이 좀 달라요.
이것은 개별 종목적 성격이 더 강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올라올 때는 큰 폭으로 올라오고, 그죠? 올라올 때 큰 폭으로 올라오게 되죠. 포스코가 상한가를 간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포스코 상한가 간 걸 제가 못 봤으니까요. 그죠? 현대제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아이스코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조금 큰 시세를 보시려고 하는 분들은, 안정적인 시세를 보시려고 하는 분들은 위에 세 종목을 보시면 되겠고, 좀 큰 시세를 보겠다, 노리스크 노머니,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밑에 세 종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점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런 원가, 판가의 갭이 벌어지는 것들이 철강 업황의 호조, 즉, 업사이클링에, 즉,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바닥권역에서 머물러 있어요. 이제 업사이클링 쪽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쇼타임이 펼쳐질 때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눈여겨보실 만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요, 제가 계속 최근에 오프라인 강연에만 다녀서 온라인 쪽에서 섭섭하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방송을 마치고 10시부터 정확하게 여러분들과 소통의 공간을 갖도록 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온라인 공개 방송으로 들어와 주시고요.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좀 더 새로운 얘기들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시부터 장중 공개 방송이니까요. 제가 2시 반까지 진행을 합니다. 2시 반 이후는 또 제가 출연 때문에 내려와야 되니까, 그죠? 2시 반까지 진행을 하니까 그 점 참고하시면서 온라인 공개 방송으로 지금 바로 접속하시면 되겠습니다. www.sentv.co.kr로 접속하셨다가 10시 이후에 예병군의 공개 방송이 오픈이 되면 그쪽에 클릭을 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은요, 여전히 가는 쪽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장이 또 갭을 띄우고 또 추가 상승이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2055선입니다. 지금 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왜 2048이 저점이라고 자꾸 강조드리는지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 거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상승 출발한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 모두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2054포인트에서 거래가 진행 중이고요. 코스닥 지수도 574포인트에서 상승 중입니다. 네, 출발 증시와이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